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은 중국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웃는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진핑은 이날만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장이랑 중국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당분간은 여러분들 조금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시고 싶다고 하면 최근에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조정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요즘 뭐 환율 문제도 달아드리고 국내 이런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국내 이런 환율, 그래서 우리나라 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미중이 아니라 죄송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해 드리면서 나라의 뭐 이런 운명이나 아니면 나라의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나 봐요. 특히나 정치 쪽에서 많이 이렇게 제 유튜브를 시청을 해 주시면서 우파 형님들이 와서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존버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제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우파 형님들이나 아니면 뭐 좌파 형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저도 해주고 싶거든요. 우파 형님들한테도 그 뭐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뭐 그런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랑 현실이랑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 미중 관세 협상도 있잖아요. 당연히 중국이 졌으면 좋겠죠. 이 정의의 사도인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과 며칠 전에 브라질이랑 축구를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한국이 이기는데 이렇게 걸고 싶으세요? 걸고는 싶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한다고 승부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저는 브라질이 이긴다고, 브라질이 전력상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싫지만,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싫고 뭐 다 싫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뭐 좋지만, 중요한 건 이 객관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 중국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ETF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금 ETF도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금과 은이 이런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위험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요즘 안 떨어지고 다른 뭐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주식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뭐 청산 나오고 뭐 죽어난다고 할 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산이 뭐예요? 금이죠. 금과 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금과 은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이 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는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좌파 형님들보다는 우파 형님들이 제가 막 원하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안 해줘서 답답하셔서 악플도 남기시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는 그걸 짚어드리고, 뭐 우리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거를 읽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읽어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 지금 봤을 때 이 관세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을 봤을 때, 이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은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 워낙 두드려 맞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와신 상담하면서 기다려 온 겁니다. 야, 이제 트럼프가 또 됐네, 이제 제 관세 협상 아마 걸 거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해서 아마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이런 전쟁을 미리 시진핑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아마도 중국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만 유튜버 넘는 유튜버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미국은 체스를 두고 중국은 바둑을 둔다. 그래서 제가 체스 둘지는 알고 바둑 둘지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 좀 나이 있으신 선배님들은 바둑 둘 줄 알잖아요. 근데 바둑은 뭐 한 수를 두면은 또 이제 무르기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둑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체스는 더 봐서 좀 아니까 바둑을 그냥 봤을 때는 더 이렇게 크게 보고 한 수 한 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체스보다 더 복잡합니다, 바둑이. 그래서 더 그렇게 복잡한 수를 다 따지고 더 이렇게 길게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바둑인데, 중국은 동양이니까 바둑을 더 잘 둔다.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이렇게 변수들을 다 생각해 보고 이런 승부를 건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백만 유튜버님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거 거는 거 보면요, 조금 너무 좀 즉흥적인 것 같고 너무 미국의 힘만 믿고 그냥 막 추진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질러보고 생각해보자 약간 이러는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뭐 이렇게 인기도 없고 그러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인민들의 뭐 표를 생각하거나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보고 야 이거 우리한테 피해를 봐도 이거 버텨야지, 우리 공산당이잖아, 막 불만이 나와도 야 입 조용해, 야 입 다물어,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눌러버리면서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트럼프가 더 급하고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에서는 트럼프가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왜냐, 중간 선거 때 또 이제 말 나오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층 중에서도 힘들어지면은 계속 불만 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진핑 이 공산당 정부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그거는 야 입 다물어, 야 참어, 야 미국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눌러버리면서 계속 갈 수가 있으면 이 게임을 계속 오래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더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한다? 물론 전쟁을 해서 중국을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런 거 올렸죠. 자,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께서 방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조국이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하지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블러핑이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과 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날 이스라엘로 가는 이 에어포스 원 전용기 안에서도 이렇게 취재진이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 시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 이렇게 또 위윌씨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진짜 제이디 벤스 이 부통령은 또 이렇게 이 폭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많은 부분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섬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는 야 중국이랑 이렇게 붙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아니다, 우리도 못 참겠다, 이 히토리 통제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도 관세 100% 때리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뭐 그래도 계속 간다. 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세 전쟁은 계속 미국이 건다고 하면 우리도 계속 할 수 있다. 붙을 때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좀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여러 지금 트위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에이펙에 가겠다. 하지만 뭐 정상회담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미국이 조금 중국에 꼬리를 좀 내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2018년에 이렇게 한번 맞아봐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제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은 또 이렇게 관세 전쟁을 걸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트럼프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국에 지금 복이 대운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은 여기에 이제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들어오고 있고 주식이랑 이런 시장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도 금과 은의 이런 상승세는 아마 쭉 갈 수도 있다. 왜냐 기축통화에 과도기가 오고 패권 시기가 이제는 바뀔 것 같으니까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뭐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주식을 그렇게 욕먹으면서 추천하고 금과 은 도 그렇게 떨어질 거야, 그거 왜 투자해, 욕먹으면서 계속 꾸준히 이 뚝심 있게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따라서 투자 방향도 결정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채널의 가치는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는 그 정치 채널 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그쪽 가서 보시면 되고요. 경제 채널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읽어드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최고의 카드
카드가 뭐냐? 히토류잖아요. 자, 히토류 통제로 인해서 어떤 이런 동맹국들이 힘들어질까? 특히나 AI 산업이죠. TSMC랑 엔비디아, 그다음에 군산 복합체 MIC, 이게 아마도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은 14나노 로드 이하의 칩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뭐 AI 및 이중 용도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승인이요, 영문이 아니라 중국어로 써라, 중문으로 써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례별로 승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수출도 다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라, 허락 받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이런 병목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게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수급이 점점 딸리게 되면 TSMC나 아니면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안 좋아질 것이고요. 그 반대급부로 뭐가 올라갈 것 같냐? 중국의 반도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SMIC가 지금 7나노에서 지금 5나노로 칩 생산을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하이테크 이쪽 산업에서 발목을 중국이 히토리로 걸고 그 지금 기간 동안 중국의 지금 하이테크를 계속 키우려고 지금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핵심 기술의 좌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창신 메모리도 IPO 막바지.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 이쪽 반도체를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 중국 반도체도 저는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상장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쪽으로 중국이 이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 키워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에 동맹국들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미국에서는 얘기를 해주지만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동맹국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동참을 하면은요, 전기차 공장이 마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생산이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맹국들, 특히나 한국조차도 힘들어 죽을 수가 있다. 이게 참 히토류가 진짜 그만큼 엄청난 카드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건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 뭐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최소 5년 걸리고 이게 오래 걸리면 뭐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좋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또 하나의 뭐 여러 카드를 꺼내죠.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 배터리랑 그다음에 인조 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하겠다. 특히나 리튬 배터리가 더욱더 이제 이게 크겠죠.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점점 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뭐 외신에서도 나오잖아요. 블룸버그에서도 중국이 이미 관세를 많이 두드려 맞아 받고,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고 무역 전쟁에서 아마 버티기로 가면은 미국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에이펙까지 아마 에이펙이 10월 29일 날 하죠. 10월 29일 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아마 격화되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뭐 주거니 받거니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아마 협상을 하겠죠. 협상을 하면서 중국은 근데 양보할 마음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산당 정부는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버텨서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버틸 건데요. 미국이 문제죠. 시간에 이런 지금 시간이 없는 미국이 물밑에서 아마도 트럼프가 많이 양보를 하면서 중국한테 아마 많이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이런 무역 전쟁에서는 판정승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펙에서는 이런 지금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미국이 이긴 것처럼 해달라, 아마 중국한테 많이 양보를 하면서 야 가오 좀 살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미 국채가 원래는 많은 시절이 있었으면 미국채가 잘 나가던 시절이 이제는 점점 지고 있고, 오히려 금이 이제 24% 올라와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를 버리고 금을 모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체 뭘 하고 있냐? 한국은 13년 이상 금을 안 모으고 있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금을 한번 한 차례 사고 그 후로 뭐 금값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 욕을 엄청 먹었죠. 욕을 엄청 먹은 이후 그 이후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을 전혀 1톤도 안 사고 있는데요. 그 후로 금 가격은 엄청나게 또 올랐죠. 한 5, 6배 올랐는데 그 후로 금을 1톤도 안 사고 있다. 그래서 104톤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도 영란은행에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걔네들 지금
영란은행에 지금 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못 가져올걸요. 영국이 순순히 지금 그 금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지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도 안 모으고 있어서 이 다극화 시대가 오거나 진짜 만에 하나 미국이 조금 밀리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요, 환율도 이제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금의 지금 가격이 1,0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 10,000달러, 죄송합니다. 10,0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무섭다. 그리고 금은 지금 올 한 해 53%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53% 올라서 뭐 비트코인보다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주식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97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1979년에 126%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간 이렇게 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존 버나드는 말씀드리잖아요.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점점 변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진짜 대공황이 오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 금이 지금 이렇게 위기처럼 올라가거든요.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공황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IMF 이런 게 왔을 때 금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진짜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진짜 걱정되죠. 지금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1427원인데요. 지금 계속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된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 돌파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재격화되면서 위안화 약세와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이런 요인 때문에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환율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의 양면성을 보면요, 환율이 여러분들 일정 수준 상승을 하면은 역시나 뭐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겠죠. IMF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좋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제 통화 협상과 3,500억 달러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죠. 미국이 지금 급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지만, 이걸 또 이제 또 따지기 시작하면 또 한국도 골치 아픕니다. 이거 줘야 되는지 아니면 관세를 맞아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그냥 3,500달러 주지 말고 그냥 25% 관세 맞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미국 말고도 좀 넓혀 가야겠죠. 중국이 왜 미국한테 저렇게 개길 수 있나요? 이제는 다변화한 거죠. 이 미국 18년도에 미국한테 이 관세 전쟁으로 한번 맞아 보니까, 야, 이거 무역을 미국에만 너무 올인하면 안 되겠다. 브릭스나 이런 여러 국가에 다변화 해야겠다. 그거를 물밑부터 계속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치에 이렇게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고생할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여러분들 척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미국도 하지만 주식도 있잖아요. 미국에 너무 몰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변화해서 좀 리스크를 줄여보자. 근데 그것도 미국이 용납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요. 한국 상황은 진짜 이 풍전등화라고 해야 되나? 자,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따라서 다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본까지도 이제 엔화 약세를 추진을 하고자, 새로운 총리가 엔화 약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제 진짜 환율은 오를 이런 악재만 좀 나온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헤쳐갈지. 그런데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는 원화를 푼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외부 요인이 지금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또 이제 긴축을 하고 더 이렇게 단단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의 관세 전쟁을 보면서 뭐 미국의 동맹국들은 오히려 미국과 점점 멀어지거나 소원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관세 전쟁을 건 브라질, 인도, 뭐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이죠. 중국, 뭐 남아공은 조금 소외됐는데, 이 지금 4개의 국가들이 이제는 계속 똘똘 뭉치고 있죠. 지금 인도도 지금 개기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개기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상하이 협력기구, 몇 달 전에 열렸던 상하이 협력기구가 그렇게 큰 이런 행사가 아니거든요. 왜냐, 중국이랑 러시아랑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이 조금 조촐하게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하던 기구였는데요. 거기에 뭐 인도도 등장하고 한국도 참석했죠. 대통령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국이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미국이 계속 관세로 압박을 주니까요. 오히려 이쪽 측에서는 더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더 이렇게 다극화가 점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이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죠. 특히나 러시아의 이 값싼 이 석유를 계속 수입을 하면서 팔면서 인도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벌고 있고, 그 돈을 금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러시아랑 원유 결제 있잖아요. 이거를 위안화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위안화 결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호주 광산도 그거 계약도 제가 내일 얘기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호주 광산도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위안화 결제를 하자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것도 이제 호주에서 위안화 결제로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야, 위안화 결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이 또 이제 콩을 사달라 중국한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콩도 이제는 브라질한테 이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브릭스 이쪽으로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니까 중국도 이제는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했던 콩 있잖아요. 이거를 주문을 영건 이제는 주문을 안 한다고 합니다. 주문을 안 하고 이거를 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이걸 돌려버렸다.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콩이나 이런 작물들은 그때 딱 수확할 때 이렇게 팔아야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유지가 되잖아요. 이 작물 이런 게. 그래서 선물 계약도 많이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농민층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커지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스스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이 진짜 전 세계 대두에 콩의 61%를 구매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동물용 사료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 수출하는 국가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진짜 어디에 이제 미국은 수출해야 될까? 한국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브라질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수입을 할 때는 많아요. 중국은 대체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한테 25년 7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16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1039만 대의 약 90%를 공급을 해서 지금 중국의 최대 농업 파트너로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브릭스끼리 서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거래를 늘려가고 있다. 이게 자 미국한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은 11% 감소해 이 42만 1천 톤에 그치면서 시장 점유율이 4%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한테 이제 대두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점유율을 봤을 때 이게 나와 있죠. 2018년부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요, 대두 이렇게 수출량이 확 줄어들고 미국 쪽은 확 줄어들고 오히려 브라질 쪽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는 점점 다극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 없이도 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성과가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이렇게 주도권을 쥐면서 콩을 수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미국이 진짜 뭔가 관세 전쟁을 걸었지만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분간은 지금 미국과 중국, 한국 중국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무역 전쟁 때문에 흔들기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힘들면은 여러분들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금과 은이 좋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현물로도 산다. 골드바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실버바도 사고 있어요. 근데 실버바가 요즘 시중에 많이 없어요. 진짜 시중에 돌아다니면 바로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골드바나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은 생각해 보셔서 구매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쿠팡 링크 올려드리거든요. 혹시 구매하실 분들 쿠팡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다른 걸로 제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한테 후원이 되니까 좀 해주실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의 무역 협상을 봤을 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봤을 때 시진핑은 이날만을 기다려왔고, 지금 트럼프한테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예측하시고, 다국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과 은의 이런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